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 언론에서 대략 3월 14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났습니다. 이제 하루 지났죠.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일요일.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이제 확실시되고, 어제 공지조차 안 했죠. 그래서 17일까지 헌재가 그 일정을 비웠다. 그럼 17일까지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당초에 3월 13일이나 14일쯤에 하려고 했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생겨서 지금 못하는 거다. 이런 관측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제 변론이 있으니까, 탄핵 변론이 있으니까, 그러면 21일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간다. 이런 기사가 이제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평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했죠. 평의라는 거는 일종의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주심 재판관이 자, 이번 탄핵 심판 변론에서 나온 얘기가 국회 측은 이렇고 변호인단은 이렇고, 그래서 이런저런 쟁점이 요걸 가지고 토론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쭉 의견들을 얘기하고요. 얘기하기 싫은 사람은 얘기 안 하면 되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인지, 심지어는 도청 방지 장치까지 전부 다 설치해 놓고, 그 주변에 헌재 연구관들까지 이제 접근을 금지시켜 놓고 재판관들만 모여서 평의를 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그런지 사실은 아니면 대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헌법재판소를 직접적으로 취재한 언론 보도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전부 다 그냥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 왜냐면 헌법재판관을 했던 사람도 있으니까, 아, 지금쯤이면 이랬을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쟁점이라는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논의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그 정리한 쟁점, 왜냐면 주심이거든요. 그게 12월 말에 정리한 쟁점은 크게 5가지였습니다. 비상계엄이 실제 국가 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했느냐. 충족했다면 이거는 탄핵 기각이죠.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맞냐? 이거거든요. 그 부분이 하나. 그 다음에 계엄포고령이라는 게 과연 합법이냐? 그 다음에 계엄군을 투입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느냐?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려고 했느냐? 법관 체포 시도를 했느냐? 요 5가지 쟁점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어제죠. 채널A가 보도한 걸 보면 주요 쟁점에 대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보도의 원천이 법조계 관측이나 이게 아니고요. 이런 취재의 결과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직접 취재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 다른 헌재 기사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기사입니다. 이 보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의 단계, 어떤 단계냐? 쟁점마다, 쟁점이 5가지라고 그랬죠. 크게 쟁점마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다. 사실관계 확정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판관들이 사실관계 확정이 끝나야 재판관들이 이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찬반 입장을 공유할 텐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쟁점을 놓고 국회 측 입장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이 지금 계속 논의 중이다, 충돌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한 거를 놓고 국회 측은 이건 국회를 봉쇄할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아니, 국회의 상황을 장악하려고 했을 뿐이지 봉쇄하려고 한 적은 없다. 우리가 언제 체포하려고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뭐가 맞느냐,
이거를 재판관들끼리 이제 논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했다 뭐 이런 것도 국회 측은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의견 충돌이 있으니까 그거를 놓고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토론하는 중이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쟁점 정리도 안 돼 있으니까 선고기일을 언제로 할 것이냐 이거는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다. 요게 이제 채널A의 보도 요지입니다. 근데 그 뉴스의 원천이 그냥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도 아니고 헌법재판소를 직접 취재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거야 실제 누구를 취재했는지 취재원 보호 원칙으로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기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뭐 이런저런 근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초,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고 오늘 토요일이고 다음 주 초면 이제 17일 월요일이죠. 이때도 선고기일 지정은 어렵다. 지금까지의 그 헌재의 논의 과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보도가 맞느냐? 근데 변론을 2월 25일에 종결을 하고요. 그 후에 일한 날짜, 그러니까 왜 우리가 흔히 워킹 데이라고 하죠. 뭐 영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한 날짜. 일한 날짜가 따져보면 12일입니다. 12일. 12일이면 거의 2주가 됐다는 얘기인데 다른 일정을 전혀 잡지 않았으니까 그동안에 다른 탄핵심판 변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27일 하루 동안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론만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그 전에 끝났을 거고요. 그 전에 뭐 토론이나 이런 거 다 끝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만 있고, 그러니까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에 대한 그 탄핵심판 선고가 13일에 있었죠. 근데 최재해 감사원장의 변론 종결은 2월 12일에 있었거든요. 그건 이미 오래전에 그 얘기가 아마 다 평일을 끝내놨을 거고, 검사 3명 2월 24일에 종결했습니다. 뭐 이것도 뭐 하루 정도면 하루도 안 걸리는 상황이고, 그러면 사실상 이 일하는 날 12일을 줄곧 평일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12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평의도 끝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거든요. 12일이면 충분하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11일 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열흘 정도에 다 끝냈다는 얘기.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이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거기엔 뭐 뇌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자금법, 뭐 그다음에 뭐 국정원법 위반, 뭐 블랙리스트 뭐 다 있기 때문에 훨씬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10일로 끝냈는데 이게 지금 12일인데 아직도 평일을 하고 있다? 잘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그 제가 법조계에 물어본 해설입니다. 해설. 믿어지지 않는다. 지금쯤 끝냈을 것이다. 끝내놓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약간은 이제 재판관들 사이에 눈치 보기 이런 것 아니냐. 왜냐면 제가 그 어제 박찬대 김용민의 천기누설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 채널A 어제 뉴스가 맞다고 쳐도 그러면 이런 거 보시죠. 김용민 의원은, 그러니까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죠. 왜 마흔역이 들어가야 좀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느냐. 지금 현재 안전하지 않다는 것 아니냐. 그럼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6대2다. 아니 그럼 안전하죠. 6대2면 안전합니다. 그대로 뭐 선고를 해도 탄핵 인용이죠. 6명이 인용이니까.
그게 아니니까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5명 정도 밖에 없는 거다. 왜냐면 4명이라면 그건 안전 여부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4명이면 불가능이죠. 4대 4다 현재?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아마 파산을 낼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뭐 망은혁 하나 투입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5명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추정을 제가 한 거고요. 그래서 망은혁이 들어가면 6명. 이건 안전하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3명. 망은혁이 들어가면 9명 체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6명 확보됐으면 나머지 3명은 어차피 결론은 당신들이 반대하나 안 하나 탄핵 인용 아닙니까? 여기서 괜히 국론 분열 이런 거 없이 그냥 이쪽에 동의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때 6대2였다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그러면 나머지 3명이 동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설령 동의를 안 하더라도 이건 탄핵 인용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망은혁을 넣어서 6명을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 관측이죠. 자, 그런데 그럼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물론 채널A 보도가 맞아서 아마 지금 현재 평의가 안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의가 안 끝났더라도 숫자는 계산이 가능하죠. 찬반 숫자는. 왜? 이런 거죠. 만약에 헌법재판관 중에 누군가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탄핵 기각적이죠. 그렇죠? 이 부분 쟁점에 관해서 나는 반대다 이거니까 기각적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거는 팩트입니다. 계엄군이 국회의 그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했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끌어내라고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명확치 않고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실제 방해 안 했다. 그러면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어떤 재판관이 주장을 한다면 이 사람도 탄핵 기각 쪽이다. 그렇지 않고 아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한테 끌어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곽종근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은 아니 곽종근 진술은 오염된 것 아니냐. 뭐 어제 TV조선 보도에 보니까 곽종근이 이른바 자수서라는 걸 쓰기 전에 이미 민주당 측 변호인을 만났다더라. 그러면 처음에 자수서를 쓰기 전에 이미 오염이 돼 있는 상태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은 기각적. 계산이 가능한 거죠. 이 계산을 해본 결과 5대3 아니냐.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TV조선 뉴스, 채널A 뉴스가 다 맞는다고 쳐도 김용민 원내수석 부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의 엊그제 반응까지 종합하면 다 맞을 수 있는 거죠. 5명 확보. 이렇게 되니까. 망은혁을 투입해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를 직접 취재한 듯한 보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 쟁점 정리조차 안 끝나고 뭐 기일을 언제로 하느냐 하는 건 논의 시작도 안 했다? 저는 김빼기라고 봅니다. 헌재에서 약간의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근거는 그냥 저의 관측입니다. 관측. 이제 기자 경험으로 본 관측.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뭐 저는 평론가니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 주말 14일 13일 이러다가 관심이 집중됐다가 이제 14일 날 실제 안 하니까 다음 주 언제냐 뭐 19일, 20일, 21일 뭐 막 과열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조금 좀 열기를 식힐 필요가 있다. 왜? 금방 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판단을 우리 법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이 네 사람 특히 문영배 헌재소장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
아니 다음 주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현재 5명밖에 확보가 안 됐으니까. 마은혁을 합류시키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렇다 저렇다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났는데 여기서 날짜를 덜컥 잡을 수가 없는 거 뻔한데, 그런데 계속 모든 언론에서 또는 각 정당에서 며칠이냐 가지고서 과열된 분위기를 하니까 요걸 좀 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어 라고 언론에다가 얘기를 해준 의도를 가지고 지금 뉴스를 만들었다. 저는 오히려 그쪽에, 그냥 그건 제 경험상 그쪽에 그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채널A는 아마도 헌법재판소에 누군가가 슬쩍 귀뜸을 해준 거죠.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 그 얘기는 실제 상황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그 의도를 가지고 저는 뉴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다음 주 저보고 베팅을 하라면, 예상을 해보라면 다음 주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주가 3월 말이죠.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문영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에 퇴임합니다. 상황 변화가 이 5명이 유지되고 마은혁이 그때까지 투입되지 않는다? 그러면 퇴임까지 끝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4월 18일이면 거의 한 달 이상 남지 않았느냐. 그때까지 계속 평이만 한다? 조금 민망하죠. 중간에 변론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론은 어느 쪽이 요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재개할 수 있거든요. 변론 재개 사유 충분하죠. 홍장원 메모 그거 한번 다시 규명해 봐야 되겠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오염된 진술 이것도 다시 규명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추가 지정해서 변론 재개를 합니다. 직권으로. 그러면 마치 이 헌재가 뭔가 보다 더 완벽하게 이 심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시간을 좀, 그러니까 5명 헌재 재판관의 지금 동의밖에 없으니까 1명을 더 확보하기 위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노력, 그 노력 중에 마은혁의 투입도 있는 거죠. 그런 걸 하기 위한 시간 지연, 그게 본심이고, 변론 종결은 약간 포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변론 재개는 이루어질 가능성까지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저의 예상이 맞을지 어떨지, 그건 지금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당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침엔 기각, 저녁엔 인용. 헌재 자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그 얘기는 헌재 재판관들도 지금 그 중에 일부는 아직 완벽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다.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은 민주당 쪽에서 나올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천기누설 얘기도 한 거고요. 왜? 문영배, 이재명 커넥션으로 민주당이 지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채널A가 어제 헌법재판소를 직접 취재한 것으로 보이는 기사를 보도를 했길래, 근데 아직 멀었다라는 식의 보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